6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대 특혜 업무 방해 혐의 등인데 모녀가 함께 구속될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는 정유라 씨의 얼굴에선 인천공항 강제 송환 기자회견 때와는 달리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정유라 씨의 혐의는 일단 3가지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은 업무방해, 청담고를 다니면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독일 부동산 구매와 덴마크 생활자금 등에 사용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정유라 씨는 입국 당시 이런 혐의들에 대해 모른다거나 엄마가 시킨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매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 판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의 관건은 어머니 최순실 씨와의 공모 여부, 즉 정유라 씨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게 수혜를 받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게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뭐 이런 특혜를 내가 받을 것을 알고 있었느냐, 뭐 이런 거를 입증하는 게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고요. 도주 우려도 쟁점입니다. 정유라 씨는 덴마크 법원에서 강제 송환에 불복한 항소심을 철회하고 스스로 들어온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의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덴마크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법정 소송을 하면서 송환을 장기간 끌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게 자진 입국에 해당하는가도 좀 의문이 있고, 설사 그걸 자진 입국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자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유라 씨가 갈 곳은 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머니 최순실 씨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아니면 어머니의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정 씨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해가 단원고 재학생이던 허다윤 양으로 확인됐습니다. 허 양의 유해가 발견된 곳은 세월호 3층 객실 에스컬레이터 부근으로 단원고 생존 학생은 다윤 양이 뒤늦게 나온 자신을 앞세워 헬기에 구조되게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 세월호 수사가 시작되자 프랑스 파리로 도피했는데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유섬나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외압 재수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가 착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며 최대한 빨리 유섬나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강제 송환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유 씨의 인도 불복 소송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프랑스 당국과 오는 6일 유섬나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그럴 경우 오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 등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하자 프랑스 파리로 도피했습니다. 유 씨는 모레알 디자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내렸고 현지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프랑스 최고법원에 범죄인 인도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검찰이 세월호 사건의 배후로 우리 일가를 몰아세우고 있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소송 제기 사유였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그러나 유 씨의 주장을 각하했습니다. 유 씨는 정유라 씨처럼 파리에서 한국 국적기에 오르는 순간
검찰 호송팀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헌 씨 장녀긴 하지만 유섬나 씨는 사실 세월호 사건과 이렇다 할 연관이 없습니다. 유병헌 씨 일가족까지 탈탈 턴 검찰이 정작 세월호 사건 외압 의혹, 우병우 전 수석은 왜 그냥 둔 건지 재수사를 하긴 할 건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 잠깐 언급했는데요. 로인사이드, 오늘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우 전 수석에 대한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죠? 네, 지난달 1일 열린 1차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네. 오늘 2차이자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기일 다시 여는데 한 달씩이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름이 안 돼서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 모두 마쳤잖아요. 예, 이 일정은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해진 건데요. 네. 당시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바로 본 재판에 들어가겠다면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변호인이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한 만큼 변호인 측에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 네. 그러면서 준비기일을 서너 차례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준 겁니다.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가 아니고 네. 또 여러 변호인으로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고 개인 변호사를 위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런 것 같은데 우 전 수석 변호사 어떤 사람인가요? 네, 사법연수원 22기 위현석 네. 변호사인데요. 22기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19기니까 3기 아래네요. 예,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지낸 위 변호사는 네. 서울 남부지법 부장 판사를 끝으로 지난해 2월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을 개업했습니다. 네. 2012년 서울지법 영장 전담 판사 시절 당시 네.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네. 또 LIG 넥스원 구본상 부회장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네, 네. 법원을 나와서 우병우 전 수석의 방패가 되어서는 네.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시킨 능력자입니다. 능력자는 능력자네요.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네,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우 전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고요. 네. 위 변호사와 위 변호사 법무법인 소속의 이학근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위 변호사는 공소 사실에 전부 부인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병우는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화끈하네요. 화끈하기는 뭐라면서 무죄라던가요? 네, 위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네.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선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네. 또 박 전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에게 직접 지시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이 미르 또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점도 알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또 그 문체부 직원들에 대해 자천성 인사 조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휘 또 감독권 행사를 보좌한 것일 뿐 네.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 전매 특허 같은데 몰랐다 아니면 하긴 했는데 죄는 아니다. 다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세월호 수사 외압에 관련해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직권 남용이 아니라 그 네. 청문회 위증으로 기소했습니다. 네. 광주지검이 해경과 청와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당시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 2부장에게 전화를 네. 걸어서 그거 꼭 압수수색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서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증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인데요. 이것 때문에도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외압을 행사한 자체,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하고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 위증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거잖아요, 검찰이.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얘기 계속해 주시죠. 네,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서 위 변호사는 또 위증 자체보다 그 소추 요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 전 수석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위증으로 고발한 날짜가 그 국조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라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해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됐으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특위위원이 아니고 위원이 아닌 만큼
그만큼 위증 고발 자격 자체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한마디로 자격 없는 고발이니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실체 자체를 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위현석 변호사 두 사람 실력이 뭐 대한민국 검찰 최정예들을 압도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만 기소한 건지 헷갈릴 정도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인권 문제의 기본은 피해자가 중심이 되고 그 뒤에 진정성이 느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는 경제 검찰로 불리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뭐 엄청 별났었잖아요. 오늘 청문회 분위기 어땠나요? 사실 그 야당이 네. 김상조 후보자의 15가지 의혹이나 좀 제기를 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라고 별러왔었는데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야당의 그동안의 기세에 비해서 막상 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어떻게 해명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그 대치동 음마아파트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 자기 표절 네. 또 부인에 대한 토익 점수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강사 채용 의혹 등등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었습니다. 네.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의 경우에는 아내가 그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으면서 네.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거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치료를 받는 병원 가까운 곳으로 실제 이사를 갔다라고 네. 해명을 했습니다. 또 토익 점수 미달인 부인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후보자 자격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요. 또 논문 자기 표절 의혹과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그런 그 정부 기관에서 네. 연구 용역을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네. 고의적이나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의 공격과 의혹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민병두 이 전해철 의원 등은 네. 후보자의 정책, 비리 의혹 등이 청문회의 주가 되어야지 가족들 모두의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네.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또 청문회도 하기 전에 언론이나 밖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면서 네, 네. 후보자를 거들기도 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오늘 그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네.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등 대기업의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근절해 나가겠다라면서 평소에 자신이 가졌던 재벌 개혁의 소신을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이것도 뭐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던데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김 후보자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다만 전체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형사, 민사, 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이 있어야지 네, 네.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로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을 네.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보니까는 김 후보자 뭐 공정거래법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겠다. 그러니까는 뭐 다만 뭐 걸리면 과징금 내지 하고 하는 뭐 대기업들에 대해서 어디 걸려봐라 뭐 이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의사도 밝히던데 청와대는 김상조 낙마는 재벌개혁 낙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김상조 후보자 지명을 꼭 하겠다는 건데 청문 보고서 어떻게 되나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측의 조부모도 손자녀 면접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3일부터 적용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측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아이를 만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장봉수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창업한 벤처 코어다투데이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법률 특화 검색 엔진 로우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장 규칙과 패턴을 분석하는 딥러닝 기술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구현한 로우봇은 오늘부터 무료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로스쿨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변호사 위원수를 현재 1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10일 변협회관에서 도산제도 개요, 법인 파산재단의 관리, 기업의 회생계획 등을 주제로 도산법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8일까지 변협 회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 재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6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